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랑의 베이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필로 이한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경제연구소의 6월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은 지난 3개월 동안 거래 활동이 감소했으며 다음 분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분기에 기업들의 순 25%가 직원 수를 줄였는데 이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며 또 다른 10%는 다음 분기에 직원들을 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숙련된 인력과 비숙련 인력을 모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급증했던 팬데믹 시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2021년과 2022년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이 거래 활동의 가장 큰 제약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매출 부족은 61%의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연구소는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1%에서 3% 목표 범위로 되돌아가고 12개월 안에 중앙은행 목표 범위인 2%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사업 신뢰도는 업종 전반에 걸쳐 약세를 보였지만 건축 및 건설 업체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이들 기업 중 순 65%는 향후 3개월 동안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수익성은 더욱 압박을 받고 있으며 42%의 기업들이 더 높은 비용을 보고했습니다. 많은 소매업체들이 이러한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이들 비즈니스들의 순 72%는 수입성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더 높은 이자율을 통해 만들고 싶었던 상황입니다. realestate.co.nz에 등록된 주택의 평균 호가는 2월 이후 9만 71달러 하락했으며 오클랜드는 10만 달러 이상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판매 및 임대 웹사이트인 realestate.co.nz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판매되는 주택 재고량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평균 호가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6월 말 현재 31,745개의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난해 6월 대비 28.6%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이후 6월 한 달간 홈페이지 판매 물량 중 최고 수준입니다. 지역 전체에서 판매 재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웰링턴 지역으로 판매 부동산 수가 무려 49.8%나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은 오클랜드로 34.8%, 센트럴 오타고는 34.6%, 코르만델은 33.1%가 증가했습니다. 신규 매물은 6월에도 7,805건으로 전년도 6월에 비해 전국적으로 25.5%가 증가한 강세를 유지했으며 노스랜드, 말보르, 웨스트코스트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증가했습니다. realestate.co.nz에 광고된 부동산에 대한 비계절 조정 전국 평균 호가는 지난 4개월 연속 하락해 6월에는 83만 7,241달러였습니다. 2월 이후 9만 71달러가 하락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최대 주택시장인 오클랜드에서는 평균 호가가 6월 101만 2,050달러로 4개월 연속 하락해 2월보다 10만 7,735달러가 하락했습니다. 오클랜드의 평균 호가는 이제 100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스픽,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합정부는 공정한 디지털 뉴스 교섭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 대기업들이 언론사의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모두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공정한 디지털 뉴스 교섭 법안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멜리사 리 전 미디어 장관은 이전에 국민당이 현재 형태의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업계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뉴스서버가 문을 닫고 TVNZ에서 막대한 직원을 삭감한 후 그녀는 법안이 변화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연합정부는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폴 골드스미스 미디어 통신부 장관은 개정안과 함께 이 법안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장관에게 법안이 적용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골드스미스는 이를 통해 장관은 어떤 디지털 플랫폼이 법안에 포함되는지 결정할 수 있게 돼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적절한 독립 규제 기관이 법안의 권한으로 임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립된 작은 집인 보조주거 그레니 플랫 규정을 자유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크게 절약할 것이라고 오클랜드 대학의 한 선임 강사가 말했습니다. 이 대학교 건축 및 계획학부의 빌 맥케이는 정부 제안의 핵심을 검토했으며 전체적으로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믿습니다. 이 제안은 야당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으며 사람들이 리소스 컨센트 없이도 자신의 부지에 작은 주거지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맥케이는 그레니 플랫의 크기가 최대 60제곱미터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에 건축 허가된 새 주택의 바닥 면적 중앙값은 126스퀘어미터였습니다. 따라서 그레니 플랫 주거지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맥케이는 주택이 1층 높이만 될 수 있고 본관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얼마나 많은 침실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맥케이는 그 크기의 주거지가 거실, 주방, 식당 및 욕실 등의 2개를 쉽게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맥케이는 사람들이 그러한 주택을 지을 계획임을 지역 카운실에 통보해야 하며 몇 가지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부지 내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시의회에 통보하고 배수구 위치 등을 보여주는 일부 도면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주거지는 여전히 건축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맥케이는 허가받은 건축 전문가가 주택을 짓거나 건축을 감독하는 것을 포함해 몇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수를 방지하려면 주거지는 지상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며 배관 및 배수시설은 시의회 기반시설과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맥케이는 본관과의 공동 소유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 또는 에어비앤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시의회 정책에 달려 있었습니다. 현재 제안에서는 부동산 내 하나의 그레니 플랫을 허용하며 본체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3원 4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1원 8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5원 0전입니다.